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데이터 자료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이죠. 그리고 뭐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가 될 수 있고 자바에서는 해시맵, 그리고 뭐 키밸류라는 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디스라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키밸류 구조로 저장을 해서 이제 많이들 뭐 빠르게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데, 이 레디스도 이제 해시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해시맵을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해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싱이란 이제 어떤 값을, 고정된 크기의 변환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러한 크게 변환값을 만들어 내려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거를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해시 함수로는 뭐 SHA-256이나 베이스64, MD5 이 정도가 있고, 뭐 어떠한 값이든 고정된 값으로 만들어준 아주 간단한 함수를 구현을 하면은 이걸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a라는 그런 스트링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떤 인티저 변환값으로 나타내고 싶고, 이거 항상 고정된 값으로 나타내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스트링을 넣으면은 항상 0이 나오고, b라는 걸 넣으면은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고정된 값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는 해싱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맵이란 키밸류 구조의 데이터 저장 구조이고, 이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접근 기대값은 상수시간 빅5원으로 매우 빠르다. 사실 속도 때문에 우리가 해시맵을 쓰는 이유가 가장 크고, 또한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키밸류 구조니까 우리가 그냥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밸류를 얻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예시에서 키가 톤이고 밸류가 2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키밸류 그 해시맵에 키가 톤이고 밸류가 20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해시맵을 뭐 자바에서는 해시맵이 이제 정확한 용어이고, 파이썬에서는 뭐 딕셔너리, 뭐 사실 요즘에는 그냥 해시라고 하면 해시맵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존 스미스라는 키가 있을 때, 이 키를 이 해시 펑션을 통하게 되면은 이 저장 공간에 두 번째 슬롯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스미스의 이 전화번호 밸류 값이 이 두 번째 슬롯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리사 스미스는 해시 펑션을 통하면은 첫 번째 슬롯, 그리고 산드라 대는 해시 펑션을 통하면은 이 14번째 슬롯을 가리키게 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의 해시 테이블 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폼북 예시로 아주 해시맵을 설명하기 아주 유명한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0에서 15까지 16개의 저장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 개수가 16개 이상이거나, 뭐 심지어 16개 이하여도 해시 펑션에 의해서 이 슬롯 값이 겹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이 그림을 보면은
생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를 우리는 해시 컬리전이라고 하는데, 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존 스미스라는 이 키를 해시 펑션을 통하게 되면은 10이라는 고정된 값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10이라는 고정된 값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11은 이제 저장 공간이 1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들어오든 0에서 10까지의 고정된 값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사 스미스는 0이죠. 0에다 저장을 했고, 산드라네는 7, 토니 스타크는 8, 아이언맨은 5.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 헐크의 해시를 통한 고정된 값이 0인데, 0번째 슬롯을 살펴보니 이전에 리사 스미스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이전 값을 날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값을 저장을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시 값이 충돌이 된다고 하여서 해시 컬리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보게 되시면, 헐크라는 값을 해싱을 했을 때 그 0번째 슬롯이 나왔잖아요. 0번째 슬롯에 갔는데 이제 리사 스미스가 있어서 이게 어떠한 값이 이미 차지를 이 공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오픈 어드레싱의 방법은 바로 다음 쪽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0번째 슬롯을 헐크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있으니까 다음 번째 첫 번째 슬롯을 보게 되고, 이 만약에 첫 번째 슬롯이 비어 있게 되면 이쪽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첫 번째 슬롯도 누군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찾아가는 것이어서 이제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예시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비어 있기 때문에 헐크는 이제 첫 번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드는 궁금증은, 저장은 했는데 우리가 이 값을 찾을 때 이 헐크라는 키 값으로 값을 가져오려고 할 때 이 해싱은 0인데 이 첫 번째에 저장을 하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룩업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폼북에 우리가 헐크라는 키 값을 가져온다 보통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그 슈도 코드인데 이 룩업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해시의 헐크를 해서 킥 값을 슬롯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 룩값을 그 첫 번째 그 슬롯 값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롯을 가서 이 값을 보니까 리사 스미스의 킥 값이죠. 그럼 우리는 헐크인데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넘어가고, 오픈 어드레싱 구조이니까요. 첫 번째를 보니까 이제 헐크여서 우리가 찾던 키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찾아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이제 만약에 다른 값이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찾아서 헐크라는 키 값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당된 공간을 보게 되고, 만약에 끝까지 봤는데도 안 나왔으면 이제 뭐 값이 없다라고 알려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앞서 맨 처음에 이 해시맵을 설명을 했을 때 상수 시간 만에 값을 가져와서 우리는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키값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상수 시간 5, 픽 5원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이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전에 예시처럼 해싱을 통해서 슬롯 값을 갖게 되고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체이닝은 이 슬롯의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 공간을 할당해서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 슬롯에서 이미 리사 스미스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체이닝이고, 우리가 또 다른 값이 0번 슬롯에 저장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체이닝 구조라 리사 스미스의 다음 체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공간을 할당하고 이 체인이 이쪽을 가리키게 하여서 헐크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뭐 링크드 리스트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롯에서 이러한 저장 공간을 연결을 시켜서 슬롯 값이 해싱을 통한 이 슬롯 값이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한하게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체이닝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이제 해시 컬리션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그 오픈 어드레싱과 이제 체이닝의 이 타임 컴플렉시티인데, 당연히 이 베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제 다 O1이겠죠. 근데 이 워스트 케이스, 아까 우리 같이 만약에 저장을 하려는데 이미 값이 있으면은 다음 공간을 탐색해야 되고 다음 공간을 탐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스텝들이 더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복잡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우리가 이 할당한 공간에 대한 만큼인 빅 On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average case complexity가 이제 O1인 이유는 충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해시맵을 구현한 그 랭귀지 안에 이 빌트인 함수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딕셔너리를 맨 처음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고정된 값으로 15개의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공간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공간을 미리 할당을 받아야 유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공간을 다른 15개를 다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공간 자체를 늘려주게 되어서 충돌 자체를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average case complexity가 이런 식으로 O1이라고 저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n 플러스 n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하는 이 worst case의 개수가 n이고 이 공간의 개수가 n이어서 n 플러스 n이라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시맵의 설명이었고요. 이 파이썬을 주로 쓰시는 분은 이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realpython.com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를 쓰는 방법에서부터 그 오픈 어드레싱, 체이닝에 대한 설명 및 구현 방법,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현 방법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크게 없지만 그런 거를 이해하고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거는 충분히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맵은 어쨌든 그 하나의 데이터 구조의 타입이기 때문에 이 위키피디아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시맵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